참 이상합니다. 세월이 흘러 6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건만 아직도 그 시절의 아련한 기억은 제 마음 한구석에 선명하게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교정 가득 흩날리던 라일락 향기와 함께 그분의 모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곤 합니다. 제 중학교 시절 첫사랑이자 짝사랑이었던 국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가슴 한편이 아릿해지는 그 시절의 추억 속으로 잠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회고가 아닙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 순수했던 소년의 가슴을 온통 뒤흔들었던 한 분의 존재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고백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오래된 시처럼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60대 중반의 저는 오늘도 습관처럼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봅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중학생이 수줍게 웃고 있습니다. 제 모습이죠. 그 옆에는 단아한 한복 차림의 여인 선생님입니다. 이 사진 한 장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1970년대 중반 흑백 사진처럼 아련한 그 시절, 저는 16살의 중학생이었습니다. 사춘기의 한가운데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신기하고 혼란스럽던 시기였죠. 푸르름이 가득했던 그해 봄, 새학년이 시작되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첫 만남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교실 문이 열리고 들어서신 선생님은 마치 그림 속에서 튀어나온 듯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은 제 어린 눈에도 비현실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맑고 깊은 눈빛, 그리고 온화한 미소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떨림은 마치 작은 지진처럼 제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제 세상은 그 순간부터 오색 찬란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온통 선생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숨쉬는 공기마저 선생님의 향기로 가득 찬 듯 했습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시를 읊어주실 때면 저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넋을 잃고 선생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제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손짓 하나, 표정 하나에 제 마음은 온종일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선생님의 눈길이 저에게 스치기라도 하면 제 얼굴은 금세 토마토처럼 새빨개졌고 심장은 귀까지 들릴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히 고였고 괜히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부끄러움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수업 시간은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까 노심초사하며 필기했고 질문 시간에 선생님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설렘과 동시에 한없이 부끄러운 감정이 뒤섞여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국어 시험은 저에게는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오직 선생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밤샘 공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국어 교과서의 모든 페이지를 외우다시피 했고 참고서의 모범 답안을 달달 암기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좋으면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칭찬해 주셨고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는 제게 그 어떤 상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칭찬을 듣기 위해 저는 또다시 밤을 새워 국어책과 씨름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야, 너 또 국어 시간에 영혼 가출했냐? 야, 너 국어 선생님한테 완전히 빠졌더라. 너 박 선생님한테 왜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냐?
하지만 저는 그들의 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생님의 그림자라도 밟고 싶어 선생님의 뒤를 조용히 쫓아다녔습니다. 하굣길, 선생님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따라가다가 문득 선생님께서 뒤돌아보실까봐 황급히 몸을 숨기곤 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뛰다가도 선생님의 시선이 닿을까봐 나무 뒤에 몸을 숨기거나 길가의 상점 안으로 급하게 들어서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바보 같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존재 자체가 제 삶의 모든 중심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교무실 앞을 서성이다 선생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밝게 웃으시며 영호야, 무슨 일 있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거렸습니다. 얼굴은 또다시 빨개졌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빌려간 책이지? 지난번에 도서관에서 빌려간 것 같은데 다 읽었으면 가져다 줘. 저는 얼떨결에 책을 받아들었고 선생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교무실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손에 쥐어진 책에서는 선생님의 체향이 은은하게 풍겨나왔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밤새도록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그 책은 제게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과의 연결고리이자 제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마치 보물처럼 소중하게 다루며 책의 모든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 책을 읽고 또 읽으며 선생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책 속에는 온통 딱딱한 문학 이론과 고전 문학 작품들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 딱딱한 내용들마저 선생님의 손길이 닿았던 것이기에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들로 가득한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책갈피 사이에서 선생님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나올까 조심스레 페이지를 넘겨보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에 학교 운동장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하늘은 검은색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굵은 빗방울이 천둥 소리와 함께 땅을 때렸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고 집에 갈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 처마 밑에 서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멀리서 선생님께서 우산을 쓰고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다가오시더니 영호야, 우산이 없구나.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쩌면 좋니? 선생님 우산 같이 쓰고 갈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선생님의 우산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선생님의 어깨에 제 어깨가 살짝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발을 헛디딘 듯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저희 둘 사이를 감쌌고 저는 선생님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조용히 걸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렴. 옷이 젖었으니 집에 가서 따뜻하게 몸 녹이렴. 하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제 심장은 빗소리보다 더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짧은 동행이었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걷는 동안 저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비록 비에 젖어 추웠지만 선생님의 온기가 저를 따뜻하게 감싸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졸업식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슬프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고 밤마다 이별을 상상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선생님께 조그마한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저의 진심을 담으려 애썼지만 차마 사랑한다는 말은 적지 못했습니다. 감히 선생님께 그런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라는 말로 제 마음을 대신할 뿐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편지를 받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손길은 어찌나 따뜻하고 부드러웠는지 아직도 그 감촉이 생생합니다. 영호, 너는 참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야. 늘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앞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되렴.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지만 애써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졸업하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선생님의 눈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선생님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생님께서는 제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선생님과의 추억은 제 기억 속에 아련한 향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간간히 선생님의 소식을 듣기도 했지만 저는 차마 선생님을 찾아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저의 짝사랑이 선생님께 폐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저는 그저 수많은 제자 중 한 명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4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여 어느 정도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제 삶은 안정적이었고 평범하면서도 행복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가끔씩 오래된 상자 속에 묻어두었던 보물처럼 선생님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빗소리 사이로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선생님이 자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제 삶의 첫 번째 감동이자 영원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우연히 중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던 중 한 친구가 불쑥 물었습니다. 야, 너 혹시 박 선생님 소식 알아? 우리 국어 선생님. 저는 깜짝 놀라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잊고 지내던 보물을 다시 발견한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설마 우리 담임 선생님?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박 선생님. 지난번에 동창회 준비하면서 연락처를 찾았는데 이번 동창회에 오시기로 했대.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만에 재회. 과연 선생님께서는 저를 기억하실까? 늙고 초라해진 제 모습을 보시고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수많은 걱정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선생님을 다시 뵐 수 있다는 설렘과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창회 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혹시라도 선생님을 놓칠까봐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행사장의 문이 열릴 때마다 제 심장은 발작적으로 뛰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을까 문이 열리고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단아한 한복 차림에 곱게 나이 드신 여인이었습니다. 6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셨지만 그분의 눈빛과 미소는 제가 기억하던 선생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그 고고한 분위기와 온화한 미소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치 40년 전에 16살 소년으로 돌아간 듯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의 눈길이 저에게 닿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제 기억 속 그 시절의 미소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 영호 아니니? 김영호? 선생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곱고 따뜻했으며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정말 반갑구나. 우리 영호 아주 멋진 신사가 되었네. 그 순간 저는 뭉클한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 영호입니다. 김영호.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영호는 여전히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구나. 그때도 참 착한 학생이었는데, 그리고 필체도 아주 예뻤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울컥했지만 애써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졸업하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선생님의 눈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선생님의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동창회가 끝나고 저는 선생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우리는 둘이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는지, 어떤 질문을 많이 했는지, 심지어 제가 썼던 글씨체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숙제를 해오지 않아서 혼났던 일, 국어 시간에 시를 낭독하다 얼굴이 빨개졌던 일 등 소소한 에피소드들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기억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당신의 지난 세월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신 후 지금은 취미로 글을 쓰시며 조용히 지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작은 문학 동호회에서 활동하시며 시를 쓰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득 용기가 생겨 제가 썼던 편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졸업식 날 드렸던 편지 기억나세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썼던 편지인데 선생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제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햇살 같았습니다. 아, 그럼 기억나고 말고 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썼던 편지 말이지? 내 편지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아니, 나는 아직도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단다. 저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생님,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 설마 아직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선생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지. 너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따르던 학생이었으니까. 그리고 너처럼 진심을 담아 편지를 써주는 학생은 흔치 않았단다. 그때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 그 말씀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오랜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응어리졌던 무언가가 해소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선생님께 작은 기쁨이라도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동창회가 끝나고 저는 선생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분위기 좋은 한정식 집에서 우리는 둘이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덕담을 아끼지 않으셨고,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시절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감정들이 제 가슴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사업 이야기도 흥미롭게 들어주셨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제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하고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40년 넘게 제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첫사랑이 다시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의 순수하고 풋풋한 짝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깊고 잔잔한 감정의 파동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부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어제 정말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을 뵙고 나니 제 학창 시절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실 때 선생님께서 쓰신 시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께서는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전시회나 음악회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문학 작품들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고, 삶의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과의 만남은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메마르고 지쳐있던 제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어 저를 다시금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생님을 단순히 짝사랑했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삶의 지혜를 주시는 스승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생의 선배로 존경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영호야,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구나. 너의 성실함과 진정성은 참 보기 좋단다. 그 말씀에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입니다. 그분의 따뜻한 시선과 격려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60대가 되어 다시 만난 중학교 시절의 짝사랑 선생님. 비록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이지만 그분과의 재회는 제 삶의 크나큰 선물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애틋한 짝사랑으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대신 선생님과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며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제 마음속 깊이 간직된 선생님과의 추억은 앞으로도 저의 삶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한 페이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의 영원한 첫사랑, 저의 영원한 스승님. 이 이야기는 비록 저의 개인적인 추억이지만 모든 이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처럼 여러분에게도 잔잔한 감동과 따뜻한 위로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잊지 못할 추억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 소중한 인연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선생님, 건강하게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먼 발치에서 선생님을 바라봅니다. 저는요, 다른 욕심 없어서 지금처럼 선생님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